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험하기 힘든 하락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9월 마지막 주 지금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조정 심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조금은 하락폭이 하루 사이에 빠진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러웠던 하루가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루 정도의 낙폭이었고 여러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많이 빠졌다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도 현물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갔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섹터가 역시 오늘은 조금은 조정을 받았고 매물 출회가 되기도 일부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계속 말씀은 나왔는데요. 조정이 없이 9월 달에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의 조정세가 약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돌돌님 말씀과 비슷하게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그러겠죠. 최근에 몇 달 동안 그렇게 조정, 나올 가능성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계속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9월달 잘 넘어가나 싶었더니, 역시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을 꺾을 만한 건 아니다 정도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서로 지분 교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뭔가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AI 관련된 버블론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버블이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에 올라타라 정도의 분석이 많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버블론 뭔가 아리까리하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한국과 미국의 협상,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일부 조금 아직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고, 또 미국 측에서 조금 더 엉뚱한 무리한 요구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해서 투자액을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식의 강경한 태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약간 좀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서 환율 이펙트도 약간 부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들고 있고, 한미 협상이 난항을 겪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원전 등등 포함해서 이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좀 등에 업고 상당히 협상 관련된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던 섹터들, 이런 것들이 협상 난항과 더불어서 또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좀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이 조금은 나쁘게 보려다 보니까 또 나쁜 것들이 겹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긴다나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왔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할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다는 것도 시장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 10월 1일부터 또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과거에 이런 경험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부러뜨린 게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고, 오히려 그때 그런 이슈로 잠깐 흔들릴 때는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 미국의 셧다운 같은 것도 지금은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은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주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하루 종일 지지부진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다른 이야기했죠. 다른 관세 관련된 이슈를 또 나타냈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법원 쪽에서, 미국 쪽에서 트럼프의 관세 이 부분들을 만약에 불법이라고 이렇게 대법원 쪽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이것이 또 더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그걸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짜여 있고 관세 관련해서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틀이 짜여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다, 이걸 허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트럼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법안을 통해서 이제 관세를 그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복합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뭐 안 좋게 보려면 또 그런 것들도 계속 안 좋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으로 시장이 오늘은 좀 흔들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초님께서 부장님 오늘은 멘탈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뚝심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좀 힘든 하루였지만 멘탈 잘 붙잡으시고 또 주말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머리를 좀 비우시고 가볍게 하는 시간이니까 뭐 물론 뭐 다음 주에 무조건 뭐 반등이 나옵니다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멘탈을 잘 잡고 정리를 잘 하고 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공세기님 어쩜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정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흡수를 해주시고 아주 집중해서 듣고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엘리시아님, 부장님 검은색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주는 대로 있습니다. 실제는 검은색이 아니고 곤색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 30.7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3,440포인트대로 출발을 했는데요. 반도체와 소부장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페인트, 제대열, 증권, 냉동김밥, 로봇, 방산, 항공 등 상당히 제한적인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good is bad 장세이고요. bad is good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된다는 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그 거래, 이 관계가 역시 뭐 약간 자본 순환 출자 뭐 이런 비슷하게 약간 연결고리를 엮어가는 것들이 결국 AI 버블론이 우려되는 그런 이슈가 최근에 불거졌다는 점. 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조한 경제 지표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고 10월은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12월이 약간 아리까리해졌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면 2분기 GDP 최종치입니다. 이 GDP는 이제 3번 정도 발표가 되는데 최종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기존의 예상치가 3.3%였는데 2분기 GDP가 최종치 3.8%로 엄청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2분기에는 관세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관세 부과를 했는데 이렇게 GDP가 높아졌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GDP 최종 확정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23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21만 8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으로 하향 완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패드와치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2번 정도 될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10월달 인하 확률은 85.5%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인데요. 지금 12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60%대로 상당히 낮게 형성되고 있고요. 뭐 일부에서는 뭐 50%대로 떨어졌다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튼 12월달 금리 인하가 약간 뭐 불투명해졌다. 뭐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워낙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역시 시장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내년까지 6회 금리 인하 확률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3회는 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2번 정도는 갈 수 있으나 세 번째는 12월 달에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내년까지 6회도 좀 애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흔드는 그런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관세 관련된 한미 쪽의 협상이 미진한 상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도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저하도 원인이겠지만 타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도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 국면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점도 결국은 협상 과정이 조금 더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전일 미국이 대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업프론트,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업프론트, 선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좀 생겼고요. 추가 협상 진전이 미진하다는 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원화 약세 주요 요인입니다. 외국인의 주식시장 자금 이탈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순매도 전환했고요. 코스피 오전 기준 현물 5,300억, 선물은 4,600계약 이상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3일부터 시작되는 또 장기 연휴도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기엔 좀 어렵다. 조금 팔고 가거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랠리 이끌었던 반도체 낙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최근에 삼성전자 11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9월에만 삼성전자가 23.5%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될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타지수 대비 반도체 업종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3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이 뭐 저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번에 개편이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불만이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카카오톡 그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요. 업데이트 한 분들이 좀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뉴스도 뭐 그런 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이 좀 불안하게 가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 뭐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해서 두나무와 여러 가지 부분들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자, 코스닥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투심이 악화됐고요. 파월 의장 발언에 이어서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일부 좋지 않았고요.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테슬라 부분에서는 이번에 실적이 3분기가 꽤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발표가 됐지만 8월 기준 유럽 판매가 좀 부진했다. 신규 등록 대수가 전년비 22.5% 유럽 쪽에서 감소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2차전지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10월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 없는 기업들의 의약품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선언이 이어지면서 바이오 전반이 약세로 접어드는 이유도 됐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사상 최고치 랠리가 꺾이면서 악재에 조금은 민감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기대와 AI 모멘텀이 좀 정점을 좀 통과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호재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기 과열 국면을 좀 종료하고 약간의 악재에 예민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실현 심리가 증가하면서 시장은 매도의 명분을 찾기 시작한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9월 말 약해진 단기 유동성 환경 또한 하방 경직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되고 있고요. 채권금리 상승과 함께 달러 인덱스도 단숨에 98대 올라가면서 점프업을 하게 됐죠. 글로벌 증시 약세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워낙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 금액을 일본과 가까운 기존의 3,500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 정도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것도 국내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금융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는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크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1,410원대로 레벨업이 됐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59%까지 레벨업이 되면서 4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도달은 했습니다. 자, 근데 한미 협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결렬적으로 가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아직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백악관 측에서는 기존 합의에서 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에서도 결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약간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 여부와 외환시장 충격 우려 등이 얽히면서 국내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고
역시 시장은 환율 변화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따라서 바이오 업종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트럼프가 10월 1일부터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천단 제약이나 녹십자, 리가켄 바이오 등도 약세였고요. 다만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그래도 잘 버텼다. 현재 생산 가능 대응한 대형주가 이제 셀트리온 등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더 버티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최근에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일부 출현은 됩니다. 그러나 업황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 조방원도 업종이 약세였습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엔터 업종은 상당히 좀 쉬었었는데요.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YG 엔터, JYP 엔터 등 하락장에서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 방어주가 오늘 그래도 잘 버텼는데요. KTNG, 삼양식품, APR 등 K컬처 업종 전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의 견조한 소비가 K컬처 관련 종목에는 오히려 훈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징주로서 전일 두나무 인수 기대감에 상승했던 네이버는 오늘도 약간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만 카카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카카오톡 업데이트 대한 소비자 반발 이슈가 조금은 뉴스상으로 부각이 되면서 약세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업종의 탑3는 음식료, 담배, 전기가스, 보험이었고요. 업종의 바텀3는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제조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 차익 실현에 이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됐고요. 오늘의 PC 물가 발표가 또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글쎄요. 또 금리나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약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으로 이제 시장의 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명확하게 좋아지는 종목으로 약간 특화해서 좀 슬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제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폴 마이너님, 네, 러트닉 상무장관에 대해서 뭐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런데 조금 많이 격앙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렇죠. 솔직히 좀 그 정도면 좀 이게 이 국제사회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입에 담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국제사회에서는 참 그런 선례가 없고요. 네, 뭐 그러면 거의 이제 이게 뭐 젠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 이야기 나오면 이건 뭐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자, 시장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뭐 섹터로 들어가기 전에 자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아직 좀 더 간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아시아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까요?에 대해서 네 가지 핵심 이유를 골드만삭스는 들었는데요. 미국의 금리나 추세 그리고 달러가 그래도 약세 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아까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여전히 금리나 흐름이 갈 것이고 약세, 달러 약세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기술주 같은 경기 민감주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 쪽이 여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기업이익 성장도 봤는데요. 내년에 아시아 지역의 기업이익 성장률이 13%대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이익 회복과 AI 관련 투자가 이끄는 테크 섹터의 강세가 주된 동력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주 전망을 밝게 보고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은 소극적인 투자자들인데요. 글로벌 뮤추얼 펀드 같은 큰손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아시아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다는 의미로 추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네 번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봤는데요. 아시아 증시의 가치가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가치가 더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는 북아시아가 최고라고 봤는데요. 역시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인데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과 주주환원 강화, 탄탄한 이익 성장을 배경으로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섹터에 관해서는 경기 민감주와 기술주를 여전히 선호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헬스케어 섹터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요. 방어적 섹터의 유틸리티 섹터는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인터넷 미디어 등 기술주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테마픽을 본다면 역시 AI와 그리고 한국의 주주 환원 관련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쪽과 관련해서 테마를 픽을 했고요. 전력 수요 증가와 실적 개선주 등을 핵심적인 투자 테마로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 발표 10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열릴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달에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법안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긍정적인 이벤트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그리고 HBM 시작 진출 우려, 중국 쪽에서의 진출 우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 마감했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2% 급락은 없었습니다. 자, 오라클이 마이너스 5.5% 빠졌고요. 거품 논란이 좀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3%, 그리고 TSMC도 마이너스 1.4,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95% 빠졌습니다. 한편 인텔은 플러스 8.87, 최근에 정부를 뒤에 업고 인텔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애플에 이어서 TSMC에도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인텔이 연일 큰 폭 상승 중입니다. 인텔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TSMC에게 투자 요청을 하면 또 TSMC가 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뭐 발표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YMTC가 HBM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5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중국 최대 낸드 프로세스 제조사인 YMTC가 HBM을 포함한 DRAM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건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기술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 관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업프론트, 그러니까 이건 선불 개념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는 한미무역 합의에서 해당 투자금이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못 박은 발언이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뭐 어떤 우리가 뭐 대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폭,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잘 안 좁혀집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지만은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약 80%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연간 한 화를 주고 사올 수 있는 달러화는 연간 30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현금을 3,500억 달러를 이렇게 막 주게 된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외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배경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불 개념으로 돈 내놔라 하고 있으니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뭔가 마음에 드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나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해법을 좀 어떻게든 뭐 슬기롭게 잘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요. 네. 어쨌든 해법을 잘 찾아서 이 부분을, 난관을 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난관은 꼭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빠지긴 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엄브라지스 쪽에서 자료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 일간 순매수 추인데, 자, 왼쪽 보시면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고요. 하이닉스는 최근에 그래도 좀 사다가 마이크론 이슈가 좀 불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일부 좀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보입니다. 아마 마이크론이 HBM4에서 초당 10GB 이상의 속도를 좀 내기가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지만,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에서 초당 10GB 이상의
자료를 샘플을 이미 보냈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해진 수급이 보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매도가 계속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매도가 나올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나은 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라피키 리서치 쪽에서 올리신 자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R4와 DDR5 보신다면은 특히 DDR5 관련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레거시 메모리, 그러니까 커머디티 메모리 가격은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공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레거시 제품이 좋으면 HBM을 많이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 리포트가 나와서 설명이 됐지만 솔리드임이 있습니다. 솔리드임이 있기 때문에 QLC, ESSD 등을 포함해서 낸드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솔리드임에 관련된 하이닉스의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HBM을 많이 하고 있는 뭐 하이닉스가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공이 롱으로 잡아야 된다. 하이닉스 숏 때리고 삼성전자 롱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국내 증권사들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쪽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부정적인 수급이 진행됐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업황은 괜찮다. 보이는 것 같고요. DS투자증권에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역시 반도체 I'm Still Hungry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DS증권에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10조 3천억으로 추정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10조 9천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비중 확대 지속해야 되는 시점으로 DS투자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한솔 아이원스, PSK를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디램 같은 경우는 일반 서버 디램 말고도 지금 소캠이나 GDDR7 가세하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믹스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DR4 관련된 뭐 이렇게 우리가 공급 이제 중단 이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선단 공정 공급 증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2026년 루빈 플랫폼에 탑재가 예정된 소캠2로 인해서 LPDDR5 공급 역시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디램 대비 수요 가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건 맞는데 업황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더군다나 쇼티지가 나오는 것이 스토리지 쪽에서도 HDD 쇼티지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QLC, ESSD 이 부분에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V9 QLC 제품 출시가 지연된 것 역시 업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최근에 V9 QLC 제품이 삼성전자가 수율이 조금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이 삼성전자 조금 낮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아이밀 이쪽에서 이것을 잘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제품 출시가 조금 지연되는 것들이 오히려 업황 측면에서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도 지속 필요하다. 3분기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상향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적자 축소죠. 결국은 우리가 뭐 애플 뭐 이렇게 관련해서 CIS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테슬라 쪽에 관련된 칩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3분기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천억 정도의 적자폭까지 상당히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6월에서 7월부터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라고 DS투자증권은 평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를 평가를 했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LS증권에서는 역대급으로 낮아진 디램 재고를 봤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디램 재고가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3분기 말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디램 공급자 재고 평균은 3.3주로 역대급으로 낮은 재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2주,
그다음 삼성전자는 6주이고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엔비디아양 HBM 콜 테스트가 지연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구매자 평균 재고는 10주로 비교적 높지만 25년 4분기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서버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25년 PC 수요 전망치도 로우 싱글 정도 수준에서 미드 싱글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수요가 스마트폰 전망치는 로우 싱글에 유지되고 있지만 디램 재고 보유 수준이 4주로 굉장히 낮은 만큼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CSP 중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CSP 업체들의 ASIC 반도체 도입이 적극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전체 재고가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고 수준을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짙은 막대 그래프가 공급자 평균 재고인데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구매자 평균 재고도 조금은 슬로우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단에 남아있는 리스크도 제거하고 있는데요. 디램 공급단에 남아있는 리스크가 기존 디램 공급에 대한 우려는 삼성전자의 HBM에서 디램 캐파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CXMT의 캐파 확대였는데 하지만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양 HBM3 12단 통과가 유력하고 CXMT는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디램 캐파 증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공급업체들의 범용 디램 캐파는 TSV 캐파 잠식 효과로 25년 4분기에는 상당히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양 HBM4 콜 통과가 26년 1분기에 이뤄질 경우에는 TSV 캐파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범용 디램 캐파 증가는 더더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근본 레거시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장기 업사이클,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LS증권에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최근에 16GB DDR4 가격 추이와 16GB DDR5 가격 추이인데요. 지속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DDR4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라디님, 오늘 하이닉스 충격이 커요. 흐흐 주시는데요. 네, 일정 수준 또 밀리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보시면 30만 원 넘었다가 25만 원, 뭐 PBR 1.5배까지 쭉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이렉트로 35만 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좀 불안하게 유지되다가도 이 기본적으로 이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확인이 되면 또 그렇게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두 번째, 오늘 2차 전지가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2분기 GDP 성장률 호조가 나오면서 페드의 금리나 확률이 조금 더 후퇴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유럽 판매가 8월 달 기준으로 후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4% 넘게 테슬라가 하락했다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따르면 유럽의 8월 테슬라 전기차 등록 대수가 14,831대로 집계됐고요.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2.5% 급감한 수치인데 유럽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8% 급증했음을 본다면 테슬라 판매 급감이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테슬라 유럽 판매가 붕괴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가 하락을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리포트가 나왔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나왔고요. 독일에 관련된 전기차 테슬라의 공장도 이번에 이제 가동률 이렇게 출하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한 달 유럽 쪽에 등록 대수가 뭔가 빠진 것이 뭔가 이유가 뭐 단기적일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뭐 테슬라 분위기가 상당히 3분기가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루 만에 8월 달에 유럽에 전기차 테슬라 등록 대수가 빠졌다면서 어쨌든 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팔로우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오늘 테슬라 이슈가 불거지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지 못한 분위기로 갔다라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하락을 했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이 일부 난항을 겪으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로 이제 분위기가 업됐던 부분들이 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세가 이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이건 선불, 업프론트로 받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결국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3,500억 달러는 한화 493조 원으로 한국 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이고요.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의 구성과 관련해서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직접 받아서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일정 부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자, 이게 그대로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릴 것인가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게 되면 한국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요. 예,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에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게 일본 정도 수준의 금액 관련해서 대미 투자 금액 액수, 일본의 대미 투자 액수인 5,500억 달러에 거의 이제 가까운 금액을 또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 비공개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렇게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게 또 나오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글쎄요. 우리가 이제 동맹국이 맞는 건지 잘 모를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를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 일본처럼 뭔가 통화 수합을 해주든지, 자, 그것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돈을 내라 그러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이제 1,000원 갖고 있는데 800원 다 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어쨌든 이제 관세 협상이 상당히 좀 불투명해지고 좀 더 어려운 국면을 지내다 보니까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업조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하늘님, 러트닉 상무장관 욕하시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CLSA는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제 CLSA 코리아 쉽빌딩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서화백의 그림놀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헤드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27년부터 31년까지 글로벌 LNG 수출 터미널 가동에 맞춰서 보수적 기준으로 최소 274척의 LNG 운반선 추가 수요, 연평균 55척이 전망된다. 한국 조선소 최대 연간 공급력이 70에서 75척 정도 수준인데 약 70에서 80%를 채울 만한 수주 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LNG선 관련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한국 조선사가 결국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피드 50% 성공률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97척 부족까지 가능한 상태로 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5년 4분기부터 우드사이드에 16에서 20척 정도의 발주 개시가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 승인 가속으로 2028년부터 2030년도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수급 상황과 근거를 보면 미국의 5개 주요 프로젝트 CP2 LNG, 그 다음에 코퍼스 크리스티 9, 그 다음에 커먼웰스 쪽에 우드사이드 루이지애니아 1에서 3, 그리고 포트 아서 2 승인에 그리고 PID 진전이 있을 것이다 봤고요. 118척 필요하다. 2027년에 30척, 2029부터 2030년까지는 82척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CLSA는 한국의 조선업종을 긍정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소는 2028년 말까지 슬롯까지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TP 61만 3천 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지금 TP를 11만 6천 원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TP를 23,900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리스크도 있긴 하겠습니다. 미 해군의 발주 법제화나 시기가 지연되거나 미국의 LNG 공급 과잉 위험이 오는 경우, 그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CLSA는 한국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등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은 좀 더 부정적인 이슈가 엄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양말님, 은근형이 욕도 은근하게 하시네요. 네, 저는 방송이라 대놓고 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웃을 때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새로운 로보틱스 AI 모델 공개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구글 AI 조직 구글 딥마인드가 25일 현지 시간 로보틱스 추론 능력을 한층 발전시킨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 1.5와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5로 불리는 새로운 로보틱스 모델은 범용 기계를 일상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로봇이 빨래 분류나 쓰레기 재활용과 같이 더 어렵고 복잡한 현실 세계 과제 해결을 지원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용은 좀 와닿는데 휴머노이드 한 대를 집에 놔두고 뭐 신장 1m 70cm 언저리 가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30평짜리 아파트에 옆에 한 대가 더 있다 생각하면 좀 답답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뭐 원가가 4,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판매하려면 한 1억 가까이 될 텐데 이거를 사겠냐. 아직까지는 좀 와닿지 않는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제 댓글창에 뭐 빨래를 해주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러죠. 뭐 운전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든지 뭐 그죠. 뭐 옷을 개주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댓글창에 나왔는데 역시나 오늘 그 이야기가 구글의 딥마인드 관련된 새로운 소식. 로봇이 빨래도 분류해주고 쓰레기도 재활용 치워주고 뭐 이런 로봇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휴머노이드를 집에 한 대씩 들여놓겠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혼자 사는 뭐 1인 단독 뭐 1인 뭐 집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AI 기능이 있는 이 홀로그램, 그죠? 예. 아나드 아르마스가 이 연기한 이 홀로그램 AI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로봇, 뭐 이가 뭐 크기도 뭐 1m 60, 1m 70 이 정도 되는 로봇 한 대, 야, 저는 좀 답답해서 아직까지는 좀 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가격도 좀 너무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로봇 청소기도 안 사는데 휴머노이드 집에 사겠냐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이제 가격이 충분히 싸야 되고요. 네. 근데 30평대 4인 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1m 한 6, 70짜리 로봇 한 대 더 들어오면 얼마나 답답할까 솔직히 뭐 그 생각 현실적으로 그 생각 좀 솔직히 좀 듭니다. 자, 그런 거 있을 거고요. 카라로트님, 조선소에서 건담 만들 수 있다. 네, 그럴 수는 있죠. 후쿠오카 가시면 실물 크기의 건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몇 대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 시장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의 딥마인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로봇 관련주가 일부 올라오긴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두나무의 네이버 계열사 편입 방안 추진.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이버가 이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기대감 지속이 되면서 오늘도 네이버가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오늘 크진 않았습니다. 카카오가 빠지는 대신 뭐 네이버가 올라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NH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의 손익 개선이 기대되고 페이 사업 이외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체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비상장 업체이고 아직 주식 교환 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10조 7천억 수준이고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고려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시가총액은 13조 6천억 정도 추정이 된다면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93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추정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NHN, KCP, 뱅크웨어 글로벌, 한컴 위드, 헥터 파이낸셜 등 일부 관련주가 올라왔고요. 뱅크웨어 글로벌은 어제 뭐 상한가 같나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고율 관세 예고 및 미국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심하게 밀렸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SNS입니다. 트루소셜에.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다음 달부터 의약품 고율 관세를 예고했고요. 자신의 트루소셜 계정을 통해서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건설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 중인 is build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is building, 건설 중 또는 착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의된다면서 건설이 시작된 경우 해당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이 14억 9천만 달러, 약 한화로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M증권에서는 오늘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관련 코멘트에 대해서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 제네릭 의약품이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2022년 기준 미국의 처방약 내 제네릭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봤습니다. 통상적인 공장 착공 및 가동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미국 생산 중심으로의 공급망 재편은 시간이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관세로 인한 약가 인상 국면 진입이 실제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의료 관련 재정적 지출을 감소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된다는 점에서 관세 수치는 과다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아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미국 쪽에 현지 상당히 힘들지만 최근에 미국 공장 인수를 발표한 셀트리온, 자체 직판 체제를 구축한 SK 바이오팜 정도 수준이 관세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업종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좀 가중시키는 그런 이벤트이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는 점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확장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섹터별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10월 1일부로 의약품의 100%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10월 1일부터 주방 욕실용품에 50% 관세, 가구에는 30%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대형 트럭에는 25% 관세 부과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섹션 232조 조사 개시 날짜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4월 1일, 항공기 5월 1일 품목이 다음 순서이고 상호관세 관련 변화는 줄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섹터별 관세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과 알루미늄 관세는 이미 8월에 400여 개의 품목으로 확장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9월 29일까지 업계로부터 관세 범위에 추가하고 싶은 품목들을 집계의회 확장 결정이 예정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를 했고 상무부는 매해 1월,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범위를 검토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10월 1일부터 업계 의견 수렴 뒤에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매해 1월과 4월, 5월, 10월에 동일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2일부터는 로봇 산업, 기계, 의료기기에 대한 섹션 232조 조사도 개시하고 있어서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는 모습으로 전방위적인 지금 관세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이게 불법이라고 이야기가 되면 트럼프 관련된 관세 이슈가 좀 더 복잡해진다. 불확실성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게 적법하다고 보면 이 이상 불확실성이 없어질 수 있는데 지금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다른 조항을 들이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도 일단 4분기 접어들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지금 이야기가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복지부가 인체조직 미용성형 사용 규제 방침 소식 속에 의료기기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복지부가 국민이 기증한 인체조직 피부가 암, 화상치료 등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단순 미용, 성형시술에 쓰일 경우에는 기증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식품의약품 안정처와 협의해서 조직 이식 시에 이식 목적 기재, 수입 조직 분배, 표준계약서 배부, 유관협회 등의 미용, 성형 목적 조직 사용 자제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마련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관련해서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 사업을 영위하는 한스바이오메드나 LNC 바이오를 비롯해서 비스토스, 비올, 뉴로핏 등의 의료기기 테마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오늘 급반등이 나왔죠. 이거는 파마 리서치는 연어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가 갑자기 이 소식이 들리면서 급반등이 나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PDRN
파마 리서치 연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고리 2호기 재가동 결정 보류 및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우려 등의 원전주가 빠졌다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 급락 영향 속에 증권주도 어쩔 수 없이 하락했다는 점까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말 사이에 너무 힘드시면 잠자기 전 그리고 주말 사이에 쉬실 때 다시 한번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보시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웃으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